안녕하세요 여러분, 대주주입니다. 긴 노동의 하루를 끝내고 고단한 몸을 뉘었을 때 오는 피곤함. 하지만 고단함에 대한 대가가 분명히 있다면 그 피곤함 또한 달콤하지 않을까요? 계속 하락만 하던 증시가 반등이 좀 나와주니까 참 반갑습니다. 저도 집에 오자마자 쓰러져서 자다가 일어나서 이렇게 수요 녹방을 남깁니다. 또 여러분들 만납니다. 좀 늦었습니다만은 아직 오늘입니다. 오늘은 짧게 또 이렇게 인트로를 오랜만에 하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뭐 좀 정말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중요한 변곡점. 국내 시장 코스피도 2600선을 지금까지 이제 위협하고 1월달 급락, 2월, 3월 또 이렇게 이어져 오던 하락장에 이 3월, 특히 이번 주 이제 FOMC 아직 결과 발표는 안 나왔지만 이제 크게 좀 변곡점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행히 어제 시장 나스닥도 이제 강하게 반등하고 지금 현재 나스닥 선물 지수도 좀 강하게 반등합니다. 특히 유럽 시장도 일제히 좀 상승하는 흐름이 나옵니다. 일단 큰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뭘 첫 번째로 잡을까? 그쵸? FOMC 이제 회의를 지금 곧 앞두고 있는데 금리 인상을 하겠는데 0.25포인트를 올릴지 0.5를 올릴지 아직 모릅니다만은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다. 이거는 며칠 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다라는 것이 시장의 지금 가장 큰 호재인 듯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금리를 0.25를 올리느냐 0.5를 올리느냐도 중요하지만 파월 의장이 지금 시장에 대해서 바라보는 어떤 시각, 관점 그런 코멘트들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최근 그 시장에 좀 우려가 미국도 굉장히 과도한 상황이었고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미국 시장에서도 중국 관련주들이 급락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 약간의 좀 혼란 우려들을 조금 다독거려 주지 않겠느냐. 금리를 0.25, 0.5를 올리는 걸 떠나가지고 전체적인 이제 코멘트까지도 좀 살펴봐야 되는 거고요. 가장 큰 건 일단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는 측면이 있다라는 거고 우리 시장이 이제 끝나고 나스닥이 더 강해지는 가장 큰 이유에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 좀 들렸습니다. 또 꼭 때마침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합의 접근, 중립국화 논의, 우크라 여지 확신. 오늘 외무장관 회담이 있었는데 역시 외무장관들끼리 회담을 하면서 우크라 모순이 있지만 타협 여지 확실히 있다. 러시아 평화협상 중에도 마우리풀 포격 퍼부어 화전양면술처럼 공격을 멈추고 있지는 않으나 왜냐하면 러시아는 지금 이 전쟁 상태가 이대로 그냥 계속적으로 더 진전 없이 러시아 입장에서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가는 자체가 데미지이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조금이라도 더 우위를 점해보려고 협상의 우위를 점해보려고 물리적인 공격들은 계속 퍼붓고 있지만 이렇게 외무장관끼리의 회담에서는 또 중립국에 대한 얘기 일부 합의문 문구 합의 근접 진전이 좀 있는 상태인 듯 합니다. 진전이 좀 있는 상태인 듯 하고 24일날 또 바이든 대통령이 유럽의 나토 회의에 가는 그런 일정들도 좀 앞두고 뭔가 그게 기일인 것처럼 협상이 좀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편 듭니다. 주가 폭락에 중국 정부 긴급회의. 오늘 장중에 홍콩 항생지수라든지 중국
증시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반등하고 그 덕분에 우리 시장도 좀 강하게 반등이 좀 올라온 이유는 중국입니다. 주가 폭락에 최근에 항생지수라든지 중국 정부가 긴급하게 나서면서 경기 진작에 대한 공격적인 정책적 행동을 좀 하겠다라는 얘기들을 좀 하면서 최근에 거의 바닥 없이 급락하던 홍콩 항생지수나 중국 증시들이 좀 반등하고 우리 시장도 여기에 좀 오늘 크게 좀 같이 반응을 했습니다. 굉장히 하여튼 중국이 최근에 경기 지표들 좀 잘 나오고 중국이 어떤 지금 뭐 러시아 지원 문제로 약간의 미국하고 또 글로벌하고 갈등은 있지만 하여튼 중국의 경기까지 무너지면 안 되거든요. 경기에 대한 부분을 중국은 일단 우리가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뭐 코드 가입에 대한 이슈 때문에 중국 관련주들에 대한 우려가 좀 있습니다. 물론 그건 뭐 정책적으로 좀 리스크에 있는 좀 상황인 듯 한데 어쨌든 중국의 경기가 꺾이면 안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수출이 70%고 중국향 수출이 대중 수출이 지금 1위이기 때문에 중국의 경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글로벌에 중요하고 우리나라 증시는 특히나. 그리고 오늘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인 한컴도 조금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뭐 다날 등등 싸이월드 관련주들이 인트로메딕이 어제 그 최대 주주의 감사 보고서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고 오늘 메타버스 주들이 좀 강하게 반등했고 삼성전자 추총에서 메타버스 로봇 신사업 키운다 이렇게 좀 나왔어요. 얘기가. 로봇주들도 물론 봐야 됩니다. 로봇주들도 봐야 되고 다시 뭐 사이맥스 같은 경우가 일단 테마적으로 반도체 이송 로봇 쪽에 삼성향 90%가 넘거든요. 저 로봇이 뭐 물론 반도체 쪽 자동화 이송 로봇 쪽에 타겟이다기보다도 사실은 얘기는 서비스 쪽 로봇 쪽에 키운다라는 얘기가 아닌가 싶지만 아무튼 삼성향과 관련된 로봇 관련주 전반에도 오늘 로봇 관련 좀 볼까? 오늘 로봇 관련주는 반응이 없었어요. 메타의 반응이 있었지. 왜냐하면 삼성현대가 올 초부터 뭐 로봇 진출하겠다는 얘기는 그렇게 소위 그러니까 새로운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로봇의 언급에 대한 반응은 로봇 관련주들이 별로 없었는데 오늘 뭐 그냥 장에 메타는 삼성이 아직 메타에 진출하냐 안 하냐를 두고 아직 언급한 게 없었는데 이번 주중에서 삼성이 메타를 끄집어냈기 때문에 메타 쪽에서 트렌드가 확실히 불었어요. 보시면 일단 뭐 다날 뭐 한글과 컴퓨터 등등 흐름 좋죠. 일단 삼성이 메타카드를 꺼낸 거는 굉장히 국내에서 그러니까 국내 시장의 메타 관련 섹터에서는 어 트리거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4월 2일 날 어쨌든 싸이월드가 이제 오픈하는 그 일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한컴도 확실히 오늘 근데 오히려 조금 아쉽죠. 6% 정도는 아쉽죠. 단할 한 10% 갔는데. 그래서 21,000원까지 갔는데 대주주TV 역시 한컴은 영험합니다. 네. 제가 4월 2일까지 그때 못해도 뭐 21,500원 뭐 22,000원 이랬는데 뭐 충분히 오늘 이미 뭐 장중에 22,000원을 찍어버렸으니까 지난번에 2만원 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대충 10% 뛰기 10%더 봐야죠. 시장도 좋아지고 충분히. 그래서 욕심을 조금 부려보면 야 2만 한 일단 4월 2일까지 뭐 시장도 좀 돌아서는 가운데는 24,000원 위에까지 일단 또 길게는 또 충분히 더 24,000원까지 일단 4월 2일 전까지 한번 흐름이 좀 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한컴 MDS도 이렇게 돼버리면 약간 뭔가 스토리텔링이 되죠. 삼성이 메타를 한다? 그럼 삼성이 메타를 한다면 삼성이 이제 공격적으로 메타를 지금 크게 준비한 게 없으니까 기존의 메타 관련 회사들을 좀 인수하면서 초기에 이렇게 덩치를 좀 키워가지 않을까 하면 뭐 한컴 MDS는 메타, 로봇 다 갖고 있으니까 안 그래도 매물로 나와 있는 삼성 MDS가
삼성이 S자라도 한번 스치고 지나가도 삼성 약간 야 이게 진짜 찌라시라도 한번 불면 이런 건 급등인데 소설을 한번 써봐야 됩니다. 이런 건 뭐 MDS까지 한컴 위드가 약간 소외되는 측면이 있던데 그래서 뭐 컨트에도 따로 좀 코멘트를 했는데 뭐 그렇게 소외될 필요 없습니다. 일단은 뭐 메타 삼성그룹주의 지주사로서도 흐름을 충분히 탈 수 있고 오른다면 그리고 일단 한컴 위드하고 더 결부된 한컴 지주사로서 당연히 뭐 한컴 위드는 뭐 지주사니까 좀 무거워할 수도 있는데 특징적으로는 한컴 위드가 싸이월드 메타의 플랫폼이 활성화되면 거기에서 NFT, 블록체인, 보안, 그 다음에 아로하나 플랫폼이 이제 활용될 수 있는 여지 또 위드 측면에 있고 근데 오늘 뉴스가 아까 있었는데 한국형 스페이스X 키운다 소형 발사체 개발에 6년간 290 뭐 지원한다 이거 뭐 한컴도 지원금 받겠죠 이거 이미 개발 뭐 했고 이게 지금 이제 한국형 스페이스X 와 요 키워드는 뭐 딱 한컴 소형 발사체 민간 이거 1호 세종 1호가 한컴인데 우주항공 드론 쪽은 또 위드가 또 사업적으로 결부되어 있는 게 더 많으니까 물론 지주사로서 그룹을 커버하지만 한컴 위드도 다시 한번 흐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을 좀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오늘 이것도 역시 또 제가 맞췄습니다. 이게 이수학의 이제 실적이 오늘 나왔습니다. 오늘 뭐 안 나오면 오늘 좀 전화도 몇 번 시도했는데 그 실적 나오기 전까지 신호하다 오늘 안 받더라고. 근데 대기업들은 이게 실적 발표를 앞두고는 될 수 있으면 혹시 그 전화 통화를 통해서 이런 애널리스트 쪽이나 실언할까봐 이렇게 흘릴까봐 되게 조심스러워서 잘 안 받는데 뭐 매출액이 거의 분기 사상 최대 역시 4분기에 유지보수도 안 하고 할 정도로 굉장히 업황이 좋은 그 다음에 5천억이 넘었고 영업이익 266억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매출액 1조 7천억에 영업이익 820억 순이익 965억을 했습니다. 엄청나죠? 그러니까 영업이익 순이 더 많은데 이수학의 지금 시가총액이 이수학의 시가총액이 3,7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영업이익 860억인데 와 멀티플이 5배도 안 되죠. 4배입니까? 와 그러니까 사실 저 실적이 나오고 3%좀 아쉬운데 시장도 좀 돌아선다면 이렇게 흐름을 좀 타야 되지 않을까. 유가도 안정되면서 화학 섹터의 인사이트도 좋았거든요. 오늘의 좀 그 흐름은 좀 아쉽습니다. 약간 오늘 아마 저 실적을 보고 내일부터 조금 흐름이 나온다면 기관이 하다가 이제 쟤네들 잘 바로 지핑 못하고 오늘 이제 이 실적 가이던스를 가지고 화학 섹터들 이제 그 뭐 ETF라든지 뭐 아니면 운용하는 그 펀드들에서 이제 편입 비중을 조절해서 내일은 프로그램이나 기관 매수들이 좀 들어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적이 워낙 좋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수학이 이렇게 실적이 안 그래 좋은데 저게 자회사 지분 70% 80% 갖고 있는 이수건설이 작년에 한 200억 300억 정도 까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수건설이라고 하는 자회사가 까먹는 가운데 또 이수앱지수도 자회사로 있는데 그것도 뭐 플러스는 아니니까 자회사들이 까먹으면서도 저 실적을 기록했어요. 건설도 경기 이수학은 이수건설이 없었으면 자회사로 계속 지금 거의 10년간 거기에 밑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는데 옛날에 괜히 인수해가지고 건설사업 뛰어들었다가 건설이 없었으면 진짜 이수학은 시총이 최소 5천억, 지금 아무리 장이래도 최소 5천억 이상은 돼야 되는 회사인데 아니면 한 번에 1조 이상 갔었어야 되는 회사인데 이수건설이 골치 아픈 자회사 때문에 평가 절하되는 측면이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일단 4분기 기준으로 이수건설도 3분기까지 분기 100억 까먹었는데 4분기 기준으로 건설이 돈돈 친 것 같고 지금 이제 결산 보고서가 안 나와서 그런데 실적 보니까 이제 건설 쪽 섹터도 이수건설도 이제 약간 이렇게 쌓아놓은 똥을 다 치우고
그게 또 분기에 이제 적자는 안 난다라는 포인트가 있고, 지난번에 이제 얘기하는 게 4분기부터는. 그 다음에 좀 건설 경기 좋은 흐름의 섹터 흐름도 있기 때문에, 올해 충분히 더 기대되거든요. 지금 업황, 괜찮고. 그래서 이수건설은 충분히, 주가도, 이번에 좀 하락장에 잘 버텼고, 요 구간에는 지금 한 1월 말부터는 사실 잘 버텼어요. 이수화학을 갖고 있었으면 1월 말부터 2월 뭐까지는 일단 좀 버텼고, 흐름이 한번 나와주지 않을까. 이런 게 한 16,000원 정도 흐름까지 한번 가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일단 내일, 모레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기관들이 좀 들어와줘야 돼요. 이게 가려면 일단 단기적인 흐름에서는. 그렇습니다. 일단 시장이 또 뭐 좀 반등하니까 뭐 다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제 또 시장의 흐름이 좀 안정화된다면 종목들 이제 하나하나 좀 챙겨가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안 가는 거 있으면 이제 엉덩이 토닥토닥 두드려주면 되고, 종목 하나하나. 그래, 너도 짜샤, 너도 옛날에 한때는 잘했지 하면서 너도 좀 가자 이러고. 뭐 하이비전 같은 것들도 지금 다시 16,000원을 회복하고, 물론 아직 차트상으로는 많이 눌려 있습니다. 일단 하이비전은 LG 노텍이 잘 나가고 이렇게 6%씩, 그다음 애플에 대한 전망 좋고,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메타버스 기기부터 해서 전장까지. 그 다음에 애플의 밸류체인 BH 같은 것도 9%씩 올라주는데, 하이비전 사실 무서울 게 없어요. 하이비전이 지금 시장도 안정된다 하면 하이비전이 왜 이 취급을 받아야 되냐고 사실 이해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물론 퓨런티어를 낳고 이제 출산하고 지금 이제 몸조리하는 기간이 아직 4주는 쉬어야 된다 해서 뭐 약간 눌려 있는지 모르겠는데, 시장까지 돌아선다면 이 121선 이탈에 있는 이 하이비전의 가격, 특히 뭐 19,500원입니다. 그 선 기준으로 하면 뭐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이다. 시장만 안정된다면 정말 그러니까 시장이 약간 항상 두려운 거지, 종목은 뭐 전혀 한 티에 올라줘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팅크웨어도 그렇고, 자율주행 거 한번 볼까요? 걔도 뭐 시장 기본값은 할 수 있는, 오늘도 뭐 즉 하락에도 참 보면 별 거래 없이 빠지고, 상승에도 별로 오늘 매수량이 많지 않은데도 뭐 팅크는 또 가볍게 올라옵니다. 시장 흐름을 따라가는 거고, 적극적으로 좀 얘기를 할 거예요. 3월 주총을 전후해서 기관들 NDR을 좀 돌 수 있도록 4, 5월에는 뭐 그게 지도와 관련된 좀 굵직한 뭐 좀 성과가 나오든 안 나오든. 그다음에 요거 뉴스 있지. 요 뉴스 한번 보여줘야 되겠다. 오늘 뉴스는 아닌데, 기술 경쟁 불붙은 블랙박스 시장에서 그저께 나온 뉴스입니다. 요게 이제 팅크웨어라고, 이게 관련 종목이 뜨긴 하는데 팅크웨어를 쳐서는 검색이 안 돼요. 유럽 블랙박스라고 치니까 나오더라고요. 근데 관련 종목을 넣긴 했는데, 파인디지털이랑. 뭐 파인디지털도 뭐 같은 섹터인데 뭐 거의 팅크 독점이 뭐 해외 뭐 파인디지털 일본 좀 따라 나가긴 하는데, 요거 좀 읽어보면 우리가 읽을 거는 뭐 팅크 얘기, 국내는 이미 이제 성장이 포하다. 국내는 거의 90% 이상 다 블랙박스들이 이제 설치되어 있고, 여기 보면 설치율이 90%. 뭐 그렇잖아요. 블랙박스 안 달린 차 거의 없죠. 근데 유럽, 일본 등의 설치율은 10에서 20%대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안 되는데,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시장이 완전 블루오션이죠. 최근 북미, 유럽, 일본 등에서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에 대한 규제 법안이 통과되고, 이게 최근에 해외 시장의 새로운 블루오션. 5월달에 유럽에서 안전사고 기록 장치 의무화가 5월달에 다시 이제 법제화되죠. 상용차에 대해서. 일본은 작년에 그렇게 되는 흐름이었고, 미국은 지금 준비 중이고.
팅크웨어가 일본, 중국에 현지 범위를 세우고 B2C도 하고 있어요. 올해 이게 B2C가 이제 기대됩니다. 일단 BMW 본사랑 수주해서 지금 올해 한 700억, 뭐 토탈 이 3년간 한 2천억 이상, 그다음 내년에 한 천, 그러니까 그거는 이미 확정된 거고 거의 판매되는 수량마다 이제 카운트 되니까 P2C가 이제 뭐, 지금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일본도 그렇지만 의무화되는 것도 있고, 상용차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일반 차에 대해서도 글로벌 보험사들이, 팅커도 글로벌 보험사하고의 계약 지금 하고 있던데, 설치하게 되면 보험료를 할인해 준다, 이런 것도 굉장히 좀 크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테슬라 차 같은 데들 약간 이슈가 뭐냐면 오토파일럿 이 자율주행의 자동차의 기능이 좀 강화될수록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차 가격도 많이 올라가지만 혹시 모르는 어떤 사고에 지금까지 블랙박스가 없었는데 나중에 시시비비를 좀 가리는 측면에서 확실히 블랙박스 설치에 대한 인식이 갑자기 확 바뀔 수도 있어요. 특히 자율주행의 흐름이 왔을 때 더 사고에 대한 기록 장치가 팩트로 남겨지는 영상 기록 장치에 대해서는 같이 흐름이 한번 엮인다면 불꽃 한번, 파이어 한번 되지 않을까 싶고, 좋죠. 팅크웨어도 향후 사물 인터넷 통신망과 전용 스마트폰 앱을 통해 블랙박스 차량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커넥티드 기술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뭐 지금도 하고 있고, 팅크웨어 관계자는 올해 약 200만 대의 커넥티드 서비스가 가능한 팅크웨어 블랙박스가 판매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게 지금 더 중요한 건 데이터를 쌓는다는 거죠. 여기서도. BMW 차량의 플랫폼이 되고 BMW 차량에 팅크웨어 블랙박스를 공급하는 만큼 이를 바탕으로 해외 시장 공략. BMW에 하여튼 비포에 들어간 거는 한 수죠. 뭐 이런 종목이라든지 이제 뭐 챙길 거 많습니다. 또 내일 라방을 할 거고 이거 그냥 2차전지 관련 주들도 좀 지금 특히 배터리 관련 주들도 좀 반등을 할 수 있을까? 뭐 포스코 케미칼, LNF 별 빠지지도 않네. E&D 같은 약간 또 사이드에 있는 종목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오늘 PNT와 같이 2차전지 지금 장비 쪽들은 뭐 발주들이 이제 설비를 계속 늘려야 되니까 장비 PNT 이런 건 진짜 많이 올랐어요. 그 다음에 원익 PNE 이런 것들도 오늘 좀 다 반등을 해주고요. 유니테스트 조금 오늘 상승이 좀 아쉽고 경인양행도 좀 그러니까 그 경인양행은 그 주총이 25일이더라고요. 주총 때 막 지금 그 경인양행 네이버에 정토방 들어가 보면 여론이 굉장히 싸하던데 아니 최근에 회장님도 주담한데 우리는 주가가 왜 이래 이렇게 한마디 했대요. 직접 담당자님이 뭐 내가 주가가 왜 이러냐고 맨날 하니까 안 그래도 회장님도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허허 웃어요. 이 사람이 뭐 아니 그러니까 웃을 일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그럼 뭔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IR에 대해서 경인양이 그래서 좀 탐방 같은 거 간다 하면 그러면 받으실 거야. 뭐 이러더라고. 아무튼 뭐 미투제는 계속 자사주를 사주고 있으니까 흐름이 계속 지금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자사주빨이 있고 시장도 돌아서고 조만간에 엔터 사업 얘기 나올 것 같은데 자사주를 하루에 한 2만 주씩 정도 신청하는 것 같아요. 그럼 그 정도 속도라면 한 50만 주 정도 되니까 한 20일 이상 25일 정도 동안은 앞으로 계속 5거래일이니까 25거래일이면 거의 3월 지나고 4월까지 5월 초 정도까지는 계속 이렇게 들어오는 흐름에서 5월 초 정도까지면 대작 그 PC 배틀그라운드 뭐 그 전에 P2원 그 P2E 관련해서는 포켈 솔리테르나 포켈 배틀스에 붙는 얘기 나올 수 있고 엔터사업 진출 그 전에 나올 거고 5월 정도 되면 대작 PC 게임에 대한 부분들이 좀 홍보부터 먼저 하고 6월에 이제 곧 베타 나온다고 흐름 딱 좋아요. 흐름 좋고
코리아 서키트 이런 거 오늘 토퍼보기에서 했는데 오늘 다시 PCB 업체 관련주들이 기판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향 보고서 이익 정만치가 상향되면서 좀 강하게 좀 올라와졌습니다. DY MBS 형님이 라방에서 묻던데 제가 못 봤는데 DY 괜찮나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퀀트에도 제가 그 제 편입 시켜고 8,000원 이하에서 뭐 이건 다시 한번 여러분들 우리 아토니 또 32,000원밖에 안 되나 아직. 유비 벨록스 이런 것도 하나하나 다원시스 미렌지 미렌지도 자사주 매수 얘기 나와야 되는데 세틀뱅크 아까 뉴스 하나 나왔던데 오랜만에 잠시만요. 메타버스 관련 이슈로 잠시만요. 그건 좀 봐줘야지. 세틀뱅크 바로 쳐볼까 네이버에. 오랜만에 진짜 뉴스가 나왔는데 자사주 매수도 하고 좀 신경을 쓰는 거 아닌가 봐요. 근데 메타버스 플랫폼 트윈 코리아의 간편 결제 서비스 한다. 메타 플랫폼의 간편 결제 서비스 메타 관련주 이게 옛날에 메타 흐름 불었을 때 나왔으면 이건 굉장히 크지. 근데 지금 메타가 안 그래도 다시 반등하는 가운데 나온 뉴스라서 세탈뱅크도 좀 모멘텀이 좀 같이 생길만 합니다. 뭐 로체 이런 것들도 여전히 기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종목들 이제 장이 올라가는 흐름에서는 하여튼 개별주들이 왜 약할까 하면 뭐 주담 통화 뭐 또 탐방 아니면 또 관련 뉴스들 또 관련 이제 섹터들 흐름들 전반적으로 좋아지면서 소외되어 있는 것들은 충분히 이제 커버를 칠 수가 있어요. 시장만 안정되면 충분히 좀 커버 칠 수 있는 상황들이 좀 나오니까 개별 종목들은 일단 시장이 기술적인 오늘 일단 뭐 반등, 뭐 여러 가지 우려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의 시장 지금 흐름이 좋은데 이 흐름들이 좀 마디로 갈지 지켜봅시다. 와 뭐야 이거 여러분들 와 방송 역시 안 끄야 돼. 뭐야 이거 와 소름 돋았어. 와 나스닥 종합지수 진짜 야 이거 바지는 오늘 빨간색 안 입었는데 저 빨리 하려고 저기 밑에 거는 내놨는데 다시 꺼내 입어야 되겠다. 나스닥 3%, 독일 4%, 여러분들 프랑스 4%, 네덜란드 4%. 와 살았다 진짜. 내일 우리 시장 좋지 않을까. 와 내일은 일단 나방 즐겁게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좀 내일 진짜 강하게 한번 상승한다면 버킷도 좀 하고요.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좀 늦었습니다. 수요 녹방이었습니다. 또 오늘 다들 달콤한 꿈을 꾸시고요. 시장이 좀 많이 우리가 지치고 힘들었던 만큼 좀 강하게 좀 반등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수요 녹방 대주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